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엘입니다. 우리는 오렌지라는 재미있는 툴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가지고 군집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애드온을 설치해야 합니다. 옵션스에서 애드온즈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오렌지3 이미지 어널리스틱스라고 뜨면 체크를 합니다. 액션에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uninstall이라고 뜹니다. uninstall이라고 떠 있을 때 OK를 누르면 애드온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nstall이라고 뜨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OK를 누릅니다. 네, 이미지 어널리스틱스 애드온을 인스톨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OK를 누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리스타트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이미지 어널리스틱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미지 뷰어, 그리고 이미지 임베딩 하는 것, 이미지 그리드,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 이런 위젯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군집화하려는 이미지를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뽀로로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21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나오죠. 이 이미지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미지 이름이 있고 파일 이름, 그리고 사이즈, 바이트 수죠. 그리고 가로, 세로의 픽셀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이미지 자체의 특징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지 임베딩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이미지 뷰어를 가지고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뽀로로라는 폴더 안에 뽀로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캐릭터를 넣어 두었습니다.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이 0으로 시작하고, 크롱 같은 경우에는 1로 시작하고, 루피는 2로 시작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파일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미지 임베딩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임베딩을 클릭해 볼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미지들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군집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 테이블에서 본 이미지의 가로, 세로, 픽셀 사이즈, 전체의 바이트 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미지의 특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임베딩을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의 특징을 벡터로 표현해 줍니다.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데이터를 저차원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저차원 공간에서 유사한 데이터들은 서로 가깝게 배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거리, 특히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유사 데이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군집화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 픽셀과 픽셀을 비교해서 그 유사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인셉션 V3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구글의 인셉션 V3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넷에서 훈련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로컬이라고 써있는 스퀴즈넷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임베딩을 한 것은 인터넷이 잠깐 단절되어도 다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인셉션 V3는 이미지 인식을 위한 구글의 심층 신경망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에서 학습되었다고 했고요. 스퀴즈넷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매개 변수로 이미지넷에서 알렉스넷 수준의 정확도가 나오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VGG16이나 VGG19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에서 제안한 이미지 인식을 위한 심층 신경망인데요. 여기서 16하고 19가 의미하는 것은 레이어의 개수를 말합니다. 페인터스 같은 경우에는 1584명의 화가가 그린 79,43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이 모네의 그림인지 마네의 그림인지 식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딥록 같은 경우에는 휴모세프의 이미지를 분석하도록 훈련된 모델입니다. 오픈페이스에서는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VGG16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네요. 2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21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에는 아까 이미지의 이름이나 사이즈, 가로, 세로의 길이 같은 것들만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피처들이 생겼습니다. 총 4096개의 피처가 있다고 나오죠. 이미지 임베딩을 거치기 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No Features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값들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 임베딩을 통해서 뽑아낸 값들입니다. 이제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거리를 계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임베딩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미지 네임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4개의 군집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로 시작하는 것들은 여기에 모여 있고 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쪽에 모여 있네요. 그리고 2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클러스터링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미지 뷰어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데이터들만 이미지 뷰어로 보이게 했는데요. 지금은 전체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C1만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잘 군집화가 되었죠. 이것도 군집화가 잘 되었는데 여기 하나가 이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군집화가 잘 되었죠. 우리가 4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거리가 수치로 나옵니다. 이것은 각각의 인스턴스들 간의 서로의 거리이기 때문에 21개까지 지금 보일 것이고 거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깝다는 의미죠. 작은 것들은 더 이렇게 연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먼 것들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면 매트릭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디스턴스 맵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스턴스 맵 같은 경우에는 색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옵션스에서 애드온을 클릭해서 이미지 어널리스틱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미지 임베딩에서 이 각각의 임베더를 선택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